일단은 공매도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잠잠해졌었어요. 그동안 시장에서. 공매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토론회가 잡히고요.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발언도 굉장히 잘 들어주고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이번 그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시장 교란 의혹을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시장 조성자가 MM이고요. 유동성 공급자가 LP잖아요. 얘네들이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라는 의혹이 지금 나왔고요. 이 의혹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조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어제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가요? 금융감독원이 불법 행위가 발생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현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후기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하고 지금 괴리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것과 이 이제 금융당국이나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갭이 큽니다.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 뭐 아닌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는데, 그리고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증명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명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쪽에서는 그거 증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 증명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첨예한 상황이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입장만 확인하고 끝났었어요. 그동안의 토론회는. 공매도 전산화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긴 한데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알아보면 어렵고 외국인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떠날 확률도 높고. 그거 무서워갖고 못하냐고. 지금 이거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원화가 돼 있고 어째서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만 돌고 있었는데 어제는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거죠. 예.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예외로 LP하고 MM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불법 행위가 적발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증권업계도 적법성에 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어제 이제 개인 투자자 대표로 박순혁 작가하고 정희정 대표가 나갔잖아요. 언급한 의혹에 대해서도 더 모니터링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이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름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토론회가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에요. 공매도라는 이름은 저기에 없었지만 더 의미 있는 개인 투자자라는 것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 토론. 네. 공매도를 둘러싼 끝장 토론 방식은 아니었지만 기존의 입장들 혹은 기존의 토론회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모습도 일부가 살펴졌는데 하나씩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전에 어땠냐면은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나오고 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공매도가 총선 이후에 재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정해진 바 없다라고,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해진 바 없다라고 부인 보도를 냈어요. 근데 이게 한층 더 나아갔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번에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의심의 눈초리가 이거 총선용이다, 총선 끝나면 어차피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뭐야, 쇼잉이었어? 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정해진 바 없다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2월에 LP하고 MM 공매도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스탠스가. 불법 행위가 발생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고 현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의혹을 다시금 점검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혐의 없다 해서 의혹을 점검하겠다, 현장 점검하겠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문제 없음이었는데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그대로 방치하면 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투자자금 이탈로 이어지며 시장 참여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제 없음에서 입장이 이것도 바뀌었어요. 지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시죠? 그리고 전산화 시스템은 한두 달 내로 윤곽을 드러날 전망인데 최근 두세 가지 방안을 보고 있고 한두 달 후에 비슷한 요번에 했던 개인 투자자와 함께한 열린 토론과 비슷한 형식의 설명 기회를 갖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또 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한 거냐면은 결론은 이거잖아요. 금융 소비자들의 의혹이나 각국은 궁금증에 대한 해소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가장 궁금한 거는 LP, MM의
의도적 주문이 없다면 이들의 공매도만으로 20%에 육박하는 공매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동성 공급자는 그 호가창이 비어있는 곳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 취지는 그래요.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 기간에도 이 유동성 공급자들은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해줘요. 왜냐면은 이런 어드밴티지를 줘야, 이런 이점을 줘야 공매도에 대해서 칠 수 있게 해줘야 금지 기간에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호가창을 좀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채워 넣는 방식이 좀 빈 곳에 대해서 위아래로 그냥 자동적으로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방으로 넣어가지고, 하방으로 의도적으로 주문을 때려 넣어가지고 현물 가격까지 끌어내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증시나 혹은 종목의 하락을 이끄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LP하고 MM이 불법적인 공매도를 이런 방식으로 치는 게 아니냐 라는 의혹들이 지금 시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이걸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의도적인 주문이 없다면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고 하루에 공매도 거래량이 한 500억에서 1000억 미만인데, 많아야 2000억인데 이게 가능해요? 20%가? 두산밥켓 20% 나왔다고요. 3월 11일 날. 현대일렉트릭 14.42 나왔고요. 그리고 한전 KBS가 18.65% 나왔는데, 매매 비중에서 공매도가 이만큼이 나오는 게 3월 11일 월요일 겁니다. 금지인데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게 당국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그 ETF 때문에 이제 그 공매도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상승이나 하락폭이 커서 ETF 거래가 활발해지겠죠. 섹터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ETF를 팔게 되고 거기에서 매도 매수 물량들이 나오면서 공매도가 발생을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근데 상승 하락폭이 크지 않은 섹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가령 반도체가 이날 굉장히 크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 하락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을 내는 ETF가 나오는 거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공매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호가창을 넣었어요. 공매도가 나왔어. 근데 얘네들 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2차 전지나 아니면 바이오들이 왜 공매도가 갑자기 발생을 하냐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이날 움직인 주도 종목들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그랬던 거구나, 혹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 거죠.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정말 LP들은 낮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주가를 일으켰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반 투자자들은 궁금하고 의혹이 간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잔고 수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잔고 수량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를 계산할 때 차입한 공매도에서 현재 보유한 주식을 차감해 빼서 계산을 하는데, 가령 10,000주를 차입했고 현재 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5,000주다. 근데 그 5,000주를 매도하게 되면은 공매도를 더 하지 않아도 순자산이 다시 10,000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공매도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 저도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는데 한 번에 와닿진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해당 방식을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솔직히 말해서 어렵고, 또 어려운 걸 넘어서서 내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번거롭다, 그럼 단순하게 숫자를 주면 안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공매도 잔고 수량을 저렇게 하는데 막 숫자가 차입을 한 거랑 그 다음에 매도로 나와가지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공매도는 안 늘어났지만 늘어난 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이 그래서 공매도가 늘었어 안 나왔어 결론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수량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예컨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감자였던 게 뭐였어요? 이동채 전 회장의 운전면허증으로 인한 알뜰폰 사례. 네. 이거 KBS 토론회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이동채 회장이 운전면허증을 분실해서 알뜰폰을 만들고 그걸로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대주주의 에코프로 물량을 지금 매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사람의 사례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증권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동채 회장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그걸로 알뜰폰을 개설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인 거예요. 등가를 시킬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마치 비슷하게 약간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은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저희 아내나 누구 거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그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가지고 알뜰폰을 만든 다음에 그 알뜰폰으로 앱을 깔아요. 앱을 깐 다음에 증권사 앱을 깐 다음에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잔고를 보고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고 그러면 어디로 받을 거예요? 그거 본인 통장으로 받는 건데 그럼 통장도 새로 만들어 갖고 거기 통장도 새로 연결하나? 좀 약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제도적으로 휴대전화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까 싶은 의문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의혹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다가 지금 경찰이 수사를 의뢰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해당 토론회 이후에 형식도 확정되지 않았고 뭐 여러 번 자리를 더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부분들도 기존과 좀 달라진 부분이죠.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금융당국이 변했다, 총선용이다. 입장들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저도 댓글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봤는데 생각이 바뀐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내용을 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다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이라고 봐요. 예.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의 손실을 무한정 복구하고 무조건 수익을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돈 벌고 싶고 집 사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이게 아니라고요. 돈 복사하고 싶다고 지금 쪼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 등을 동일한 조건에서 만들어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줘서 달리기를 같은 조건에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신발 벗고 하고 있으면 우리도 신발 벗고 하고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면 같이 기울어진 곳에서 하던지 그래서 질 때 지더라도 페어플레이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지고 나면 딴소리 못 하잖아요.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이긴 사람은 성취감이 클 거고 진 사람은 딴소리를 못 한다고요. 근데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면 지구선 뭐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면 금융당국도 좋은 거예요. 편안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볼멘 소리 안 나와도 되는 거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쓴소리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당국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불편한 사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쉬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나 위법, 편법, 카르텔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의혹이라면 설령 의혹이라면 의혹은 조사해서 풀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털고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건 좀 의혹을 털고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털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불법 공매도의 몸통인 IB 본사 수사를 위해서 최근에 본격적인 해외 공조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이틀 전부터 나옵니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의 경위, 경로, 과정, 몸통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해결이 되고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처벌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오는 이런 모습들도 좀 필요할 거예요.